지금으로부터 1000년 전 이 땅은 청주라고 불리기 시작했습니다. 고려 말 세계 최초로 금속 활자본 직지를 간행했던 곳. 인류의 인쇄 문화가 바로 청주에서 시작됐습니다. 청주는 지방 행정의 중심지이자 군사적 요충지였기 때문에 삼국시대부터 성곽을 쌓아서 보호했습니다. 청주 읍성을 관통하는 큰 길, 바로 그 길을 제가 지금 걷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MBC 테마기행 길을 맡고 있는 최주봉입니다. 자, 오늘은 제가 청주에 청주하고도 중심부에 자리하고 있는 성안길에 나왔습니다. 성안길. 이 성안길이라고 하는 것은 성 안에 있는 길을 말하는 겁니다. 이제 보통 때는 제가 아침에 여러분에게 인사를 드렸는데 오늘은 청주에 와서 저녁 마시러 나왔습니다. 해마다 이 가을 이 청주 읍성 일원에서는 역사와 문화, 예술을 즐길 수 있는 야행의 축제가 펼쳐진다고 합니다. 그 야행이 뭡니까? 야행이라고 하는 것은 밤길을 걷는다라는 뜻이죠. 자,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미리 알려드리는 겁니다. 자, 청주 읍성의 밤길 따라 여러분과 함께 떠나보겠습니다. 레디, 고! 도시에 밤이 찾아오면 사람들은 과거로 시간여행을 떠난다. 이런 상상을 현실로 만든 축제가 바로 청주문화재 야행입니다. 올해는 특히 이 코로나19 방역을 위해서 철저한 전략을 세웠어요. 먼저 한 곳에 머물지 않고 계속 이동하면서 즐길 수 있는 동선을 짰고요. 현장 이벤트는 영상과 전시를 중심으로 꾸민 비대면입니다. 더 나아가 온라인 가상 공간에서 청주 읍성을 실제로 걸어다니는 것처럼 즐길 수 있도록 준비했습니다. 청주문화재 야행 미리 보기. 처음 만나볼 문화재는 고려시대의 것인데요. 위치가 원도심 한가운데라서 청주 사람들의 대표적인 약속 장소라고 하네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해설 맡으실 분이지? 네네,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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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이렇게 바라보니까요. 이게 무슨 뭐 철통을 한 수십 개 이렇게 쌓아 올린 것 같은데 이게 무슨 청주가 자랑하는 국보라고 그러는데 맞아요? 네, 맞습니다. 아, 그래요? 네. 어. 이곳이 청주 용두사시 철당간입니다. 당간이란 말은 네. 깃발 당자에 기둥 간자예요. 네. 깃발을 다른 장대라는 뜻입니다. 용두사라는 절 앞에 신령스러운 깃발을 걸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럼 이게 그 절토였어요? 네, 이 앞쪽에 용두사라는 절이 있었습니다. 이 당간이 국보로 지정된 이유는 이 세 번째 철통을 한번 보실까요? 아, 저기? 네네. 예, 예. 뭐 써 있어, 글자. 네네. 393자나 되는 명문이 적혀 있습니다. 아, 저기 하나, 둘, 셋. 네네. 네. 그 10세기경에 관직이랄까 그 생활상을 알 수가 있습니다. 청주 지방 호족인 김예종이 병에 걸렸어요. 병에? 네, 병에 아. 걸렸는데 이 철당간을 지어서 부처님한테 바치고자 청주 호족 세력 10명을 모아서 당간을 세우게 된 사람들의 이름이 있고요. 이름이? 네, 이름이 어. 있습니다. 이번 야행에서는 철당간이 어우러지는 설치 미술 작품을 선보일 거라고 합니다. 자, 이제 고려시대에서 조선시대로 넘어갑니다. 중앙공원은 청주 읍성의 옛 모습을 가늠해 볼 수 있는 곳인데요. 완전히 사라졌던 성벽의 일부를 복원해 놓았습니다. 이 성곽이 말이죠. 네. 요 근래 최근에 쌓아 올린 것 같아요. 맞아요? 원래 성종 때 석성으로 쌓았어요. 아, 성종 때. 네, 석성으로 쌓았는데
1910년도에 일제가 시국 개정으로 다 해체를 시켜버렸어요. 네, 그래서 2013년에 성돌 모으기 운동을 했어요. 그래서 900여 개의 성돌을 찾아냈습니다. 용화사 담장이나 하수구 수공으로도 많이 사용이 됐었어요. 네. 그 돌을 찾아내서 370개 정도의 송돌을 쌓았고요. 그 옛날 송돌만 하게 되면 이것이 단단하지가 않아요. 단단하지가 않아서 요즘 새로 된 돌로 같이 이렇게 쌓았습니다. 35m를. 최근에 싼 돌은 색깔이 이래. 네. 이건 돌이고. 네. 이건 성돌. 네. 이건 수백 년 된 돌이란 말이죠. 네, 육안으로 색깔 표시가 차이가 되죠. 네, 나. 네. 금방 육안으로 볼 수 있어요. 네, 네. 차이가 난다는 네. 거. 아, 성벽을 지나 중앙공원 안으로 발길을 옮기는데요. 청주의 역사가 살아 숨쉬는 곳입니다. 여기가 청주 읍성 안이니까 네. 여기서도 야행 행사가 네. 축제가 펼쳐지나요? 여기가 문화재 야행 주무대입니다. 여기가 메인이에요? 네네, 메인입니다. 올해 행사로서는 이제 청주성 탈환에서는 육전에서는 최초 승인데 네. 그 탈환 퍼포먼스가 여기서 열립니다. 퍼포먼스도 네네. 육전이라는 거 싸우는 건데 예, 예. 육지에서 싸우는 예, 거 예. 여기서 보여준다 이거죠? 네네네. 그거 볼만하겠는데. 네. 기대- 그 밖에도 태평성대를 기원하는 공연과 청주 읍성에 대한 옛날 이야기가 펼쳐질 거라고 합니다. 100년 전 청주 사람들이 먹었던 음식도 영상과 전시물로 만나볼 수가 있다고 하네요. 자, 이제 중앙공원의 문화재를 찾아 본격적인 야행에 나섭니다. 아파트와 공존하고 있는 오래된 누각, 어떤 사연이 담겨 있을까요? 망선로. 망자는 이제 바라볼 망자인데. 네, 신선이 돼서 바라본다. 그렇죠, 얼마나 신선히 멋있어요. 바라본다. 네. 아, 원래 이름은 망선루가 아니었어요. 뭐예요 그럼? 원래는 취경루였어요. 취경루. 경취에 취한다. 경치에 취한다. 네. 고려 공민왕 때 네. 홍건적 난을 피해서 안동으로 피신을 가셨다가 여기 와서 한 6개월을 머뭅니다. 공민왕이. 공민왕이. 네. 그 기념으로 그래서 과거 시험을 벌려요. 네, 그래서 아하. 합격자방을 여기다 붙입니다. 네. 네, 그 합격자 중에 우리가 아는 삼봉 정도전도 여기 있습니다. 맞습니다. 중앙공원 정문 쪽에 또 다른 문화재가 보여요. 화려한 모습으로 눈길을 끕니다. 창고를 이루고 있는 것 같아요. 맞습니까? 맞습니다. 해선장님, 이 건물을 보니까 네네. 그 예사롭지 않은 건물 같아. 이게 무슨 건물이에요? 이곳이 충청병마절도사 영문입니다. 육군총사령부 본부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네. 육군들이 주재하고 네네. 있던 이 정문, 네네. 출입문. 네네. 그런데 이 문이 네. 화려하고 화려하죠. 이 단청이 네. 아름다워요. 맞습니다. 여기 지금 위에 처마가 좀 특이하죠. 네. 네, 처마도 처마가 그렇고. 안허리 곡선이에요. 그다음에 계좌 난간에 주춧돌도 다른 데하고 좀 틀리죠. 좀 길죠. 맞아요. 맞아, 여기 길죠. 보니까 기네. 네, 네, 네. 그래서 문화재적 가치가 좀 있습니다. 음. 썩지 않는데요. 900년이 넘었다는 은행나무, 그 역사부터 야사까지 얘기거리가 끊이질 않습니다. 오리발처럼 생긴 청주문화재 야행 때는 문화재 해설사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옛날 얘기를 실감나게 들려줄 텐데요. 사전 예약은 필수라고 합니다. 알면 할수록 중앙공원이야말로 청주 역사에 보고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청주시에서는 이곳을 아예 역사공원으로 만들 거라고 합니다. 이 중앙공원이 역사공원으로 변신한단 말이죠. 네네. 그 의미 있는 변화인데요. 네. 예? 이 부분은 저보다 더 자세하고 깊게 아시는 분이 계십니다. 시장님 한번 모시겠습니다. 누구? 시장님, 청주시장님 한번 모시겠습니다. 이 밤에 나오신단 말이에요? 네네. 어디 계세요? 시장님, 여기 아유,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시장님. 반갑습니다. 아이고, 이 낮에 만나 뵈야 되는데 저녁에 만나 뵈네요. 그러네. 그렇습니다. 그래요? 예, 제가 지금 말씀 들었는데요. 이 중앙공원이 예, 이제 역사공원으로 이렇게 변신한다고 얘기 들었습니다. 예. 뭐, 바뀌는 그 취지가 있을 거예요, 그죠? 여기 중앙공원이라 이름 자체가 예. 일본 사람들 강제기에 이제 강점기에 예. 중앙에 있다 그래서 중앙공원이라고 붙였는데 원래는 고려 왕건 태족해서 네. 청주시
옛날에 이제 청주라는 데 이름을 붙이면서 예. 여기 읍성을 줬어요. 그러면서 여기 말하자면 시청격인 관아 건물, 그리고 네. 군사령부도 아주 독특하게 예. 군사령부의 사령관이 근무하는 말하자면 행정일과 병영의 일을 같이 보는 읍성이 있었던 곳인데 네. 일본 사람들이 이거를 일제강점기에 시구개정이라고 요새 말하면 도시계획이라고 그래서 옛날에 다 없애버려가지고 네. 우리 후손들에게 우리 고려 500년, 조선 500년, 1000년 들여온 청제 전통을 이어져 보고 싶어서 역사공원 조성을 생각한 겁니다. 후손들에게 예. 역사를 제대로 알리고 싶으신 거군요. 그렇죠. 그렇죠? 예.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게 변화가 될까요? 통일신라 때는 경주가 서울로 그렇죠. 하기에는 좀 남쪽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네. 통일신라 때 이미 전국의 서울을 5개 둡니다. 예. 북쪽에 있는 북원, 예. 중원, 서쪽에 있다 그래서 청주가 서원입니다. 남쪽에 남원 이런 식으로 예. 서원이라는 이름으로 여기가 있었거든요. 이걸 한번 또 되살려고 고려 때 불교 문화 중심 예. 직지라는 게 있습니다. 그렇죠. 통제. 직지, 그리고 유명한 직지. 조선 시대의 유교 문화의 중심. 제 선배 시장이 이율국 선생님이에요. 당시 청주 목사를 하셨거든. 예. 그래서 향약을 이렇게 지은 글귀가 여기 공원에 예. 새겨져 있거든요. 그래요. 이런 예. 걸 살려가지고 청주를 한번 제대로 된 역사 도시로 만들게 되면 이 일본 사람들이 아주 좁혀놓은 이 중앙공원을 그런 역사의 혼이 담긴 공원으로 이렇게 넓혀놓으면 명실상부 전통에 빛나는 청주 후손들이 이어나갈 멋진 도시로서 애착심을 갖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서 사적공원을 만들려고 지금 계획을 세우고 차차차차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제대로 된 역사 도시를 만드시려고 하노니 예, 그렇습니다. 시장님의 계획과 꿈인데. 자, 그러면 시장님 뵈니까요. 예. 옛날에는 사또가 근무하는 동원이 있었어요, 그죠? 말하자면 사또가 시장이시죠. 그렇죠. 그건 지금 어디다가 이 일본 사람들이 쪼그려뜨렸지만 예. 원래 읍성 안에 시장이 직무를 보던 사무실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요? 이게 동원 건물인데 그렇죠, 그렇죠. 예. 그것이 저쪽에 있거든요. 예. 그건 뭐 저보다도 이제 우리 해설사님이 잘 설명해 주실 겁니다. 아, 이것도 귀한 시간을 내주셨는데 더군다나 야간에 아무튼 고맙고 감사합니다. 예, 좀 잘 좀 소개 좀 말씀 해주시고. 잘 들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업무를 보게 되시는 거. 방금 안내받은 동원입니다. 조선시대 청주 목사가 진보하던 곳인데요. 1980년대까지 청원 군청에서 사용했다고 하네요. 네. 중원공원에 그 기념비도 있습니다. 여봐라! 개 아무도 없느냐? 아니 이 밤에 촬영 못 구겠냐? 예, 촬영 끝나겠습니다. 이렇게 호령하던 곳이구나. 네, 맞습니다. 그럼 빨리 끝나겠네 그럼. 건물이 지금 엄청나게 크죠. 이 규모가 네. 다른 동원보다 훨씬 큰 것 같아요. 이게 원래 세워졌을 때는 영조 때는 10칸이었습니다. 10칸. 10칸이었죠. 그때는 이름도 틀렸어요. 근민헌이었어요. 백성을 가까이 한다. 군민현. 네, 근민헌. 어. 헌. 그러면서 청년가구로 바뀌면서 28칸으로 청령각. 청년가구로 지금은 시청 건물 뒤에 있지만은 역사공원이 조성되면은 아주 더욱더 빛나 보일 것 같아요. 8칸으로 바뀌었겠지요. 이번 야행 축제 때 네. 이 청령각에서는 어떤 행사가 진행될 예정입니까? 여기가 동원이잖아요. 동원. 네. 응. 그 당시에 생활하던 모습을 미디어 아트로 이렇게 보여줄 거예요. 그때의 그 모습, 네네. 동원에서 사또가 네, 네. 호령하던 그 모습을 네, 네, 맞습니다. 영상으로 여기서 보여준다. 네, 네, 네. 아, 처음에는 동서남북을 분간할 수 없었는데 청주 읍성 속 깊은 밤길을 거닐다 보니까 읍성 지리를 어느 정도 파악할 수 있게 됐어요. 여기는요 청주 읍성에 동문이 있던 자리입니다. 예. 청주 읍성의 유형 문화재들을 이렇게 찾아다니다 보니까 벌써 여기까지 오게 됐어요. 이 청주 문화재 야행에서는요
무형 문화재도 많이 만나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은 무형 문화재 기능 보유자들을 만나서 축제에 어떤 준비를 하고 계신지 한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괜찮죠? 고맙습니다. 옛날에 청주 연초 제조창이 있던 곳이에요. 담뱃잎 창고는 공연 예술인들의 연습 공간이 됐네요. 문틈으로 흘러나오는 가야금 소리를 따라서 연습장 안으로 들어가 봅니다. 덕. 무용수들의 춤사위에 빠져 있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장단에 맞춰 몸이 움직여지더구만요. 무용수들 사이에서 손동작 발동작까지 꼼꼼하게 지도하는 분이 보이시지요? 저분이 바로 국가무형문화재 태평로 예능 보유자이신 박재희 명인입니다. 얼씨구. 나, 아이, 하나. 어이, 하나. 어이.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 춤 보니까요. 네. 저도 한 몇십 년 전엔 한국무용 좀 했어요. 그러세요? 근데 네. 뭐 이렇게 전문적으로 한 게 아니라 무슨 공연에 잠시 필요하기 때문에 몇 명이 때를 이렇게 그룹을 져가지고 한 기억이 나거든요. 그러셨군요. 이 춤이 보니까요. 예사롭지가 않아요, 춤이. 이 춤이 무슨 춤이에요? 이제 태평무인데요. 태평무. 네. 예. 이 태평무는 그러니까 나라의 안녕과 그 국태민안, 네. 태평성대를 기원하는 예. 왕비의 마음을 담은 춤입니다. 오. 네. 근데 이 춤은 그 절제미가 강조된 궁중무용, 예. 그리고 또 흥과 신명이 표출되는 민속무용, 예. 이 두 가지를 다 하나의 작품 안에 녹아 있어가지고요. 네. 우리 민족의 그 문화예술의 특징을 하나의 작품으로 극명하게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작품입니다. 네, 그래서 이 춤의 특징이라 그럴까요? 그거는 아주 다양하고 섬세한 여러 가지 그런 장단이 섞여 있고요. 예. 그리고 춤의 사위도 다른 한국무용은 팔의 동작, 상체 위주의 동작인데 이 태평무는 발의 동작이 중심을 이루고 있어요. 그래서 아주 세밀하고 그 다양한 발의 움직임이 그 묘미로 되어 있죠. 이런 춤이 저는 요즘 살아가는 세상에 이 코로나 시대에 딱 위안이 되는 그런 춤이 아닌가 생각을 이 했습니다. 춤의 정신도 예. 나라의 안녕을 기원하고 예, 예. 앞으로의 어떤 평화, 이제 이런 미래지향적인 그런 춤이라고, 미래지향적인 춤. 그런 춤이라고 할 수 있죠. 예, 그렇군요. 이 태평무는 청주문화재 야행의 개막식 무대에 오릅니다. 그때는 단원들 모두가 왕비의 옷을 입고 더 아름다운 춤사위를 보여주겠지요. 청주문화재 야행 미리 감상해 보시지요. 우리 저기 제자분들 춤추시는 거 보니까 이 버선 코가 네. 다 이렇게 나오는데 아주 그냥 예쁘다 그럴까. 네. 이 버선 코가 네, 쫙 올라와서 딱 아주 아주. 그러니까 요거를 대란 치마를 들고 요 스란 치마 빨간색이 나오면서 하얀 버선이 나오는 요 코버선이, 아름다움이 진짜 한국적인 그 멋을 표출하는 거죠. 아주 예뻐요. 네, 독특하잖아요. 네. 어느 나라 춤이 이렇게 독특하겠어요. 그렇습니다. 그 오랜 시간 이렇게
우리 전통 무용을 해 오시면서 나름 신조도 가지고 계시고 나름 철학도 가지고 계실 거예요. 그죠? 그런 거 좀 짧게 좀 말씀 좀 해주세요. 네. 저는 춤은 그 마음을 담는 그릇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마음을 담는 그릇. 네, 좋습니다. 그래서 네. 우리 춤은 추는 것이 아니라 추어지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죠. 그러니까 인위적으로 이렇게 만들어서 추는 춤이 아니라 마음에서부터 저절로 우러나가지고 추어지는 아, 네, 그런 춤이기 때문에 이 정말 진실되고 좋은 춤을 추기 위해서는 자기 자신의 그 몸과 마음을 다스려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 춤이 이제 그 자연을 닮아가면서 또 자기를 비워가지고 무아의 경지에 이를 때 예. 그때 추어지는 춤이 정말 우리 전통 춤의 정점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수신제가 해야 되겠군요. 그렇죠. 수신제가 해야 이 태평무라든지 우리 전통 무용을 할 수 있지 않겠나. 네. 자, 이번엔 충청북도 무형문화재로 지정된 배첩장을 만나러 가는 길입니다. 족자 뒷면에 한지를 붙이는 작업에 온 신경을 쏟고 있는 이분이 바로 홍종진 배첩장인데요. 지난 50여 년 동안 낡거나 훼손된 서화에 새 생명을 불어넣는 전통 배첩 전문가예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지금도 아주 예민한 작업을 하고 계시는데 실례가 되지 않나 모르겠어요. 야, 이거 별 말씀을요. 아이고, 이거 보니 작업 보니까요. 예. 잠시 지켜보고 있었더니, 야, 이게 쉽지 않네요. 그렇죠. 예. 이 작업이 한 100년 이상 된 그 그림을 갖다가 예. 보수를 해가지고 새거 같이 이제 또 몇백 년 내려갈 수 있도록 하는 거니까 굉장히 정미를 요하죠. 정밀을. 예. 그런데 이게 저는 생소하거든요. 이게 표고는 아니죠. 표고라는 단어는 일본 말이고요. 예. 우리나라 원래 전통말이 배첩이에요. 그 표고라는 말은 될 수 있는 대로. 가급적인 문. 지금 이 작업이 풀칠하시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 풀이라는 게 시중에 파는 그런 풀 아닌 것 같아요. 이 풀은 그 밀가루를 항아리에다가 한 8년 동안을 이렇게 삭히고 당분이라든가 단백질이라든가 예. 이런 걸 전부 섞어서 내버리고 앙금만 가진 걸 가지고 그 다음에 2년 동안은 독초를 거기다 같이 넣어요. 독초? 그래야 좀벌레가 먹지를 않을 거 아니야. 완만 오래돼도. 벌레, 좀벌레. 네. 그러면 이제 다시 말려요. 그걸 그 단지에다 그 삭힌 거를 예. 말리면 또 가루가 돼요. 그 가루를 필요할 때 갖다가 이렇게 물에다 타서 풀어주죠. 아, 예. 그 가루로 보관하는군요. 그렇죠. 갈아서. 이게 젖은 거는 오래 보관할 수가 없잖아요. 예. 오케이, 알았습니다. 작업실 한편에는 병풍과 고소들이 배첩장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전통문이죠. 전통문이. 이야. 이런 건 이제 고소, 오래된 고소인데 이걸 세탁해가지고 다시 원형대로 그대로 매주는 작업도 하고요. 예, 이걸 세탁? 예, 세탁을 다 하는 거죠. 세탁은 완전히 글씨가 다 불을 타가지고 이 글자가 보이나요? 아이고, 그거 먹이 그 빠지지 않게 상하지 않고 물에 빠지지 않게 그렇게 세탁을 해야지 장인이나 소리를 듣죠. 그럼 장인께서는 이렇게 오랜 시간 해오시면서 힘드실 것 같아요. 때로는 훼손될 경우도 있고. 문화재가 훼손되면 예. 문화재 훼손이라고 해서 예. 큰일 나요. 아니 근데 작업하시는데 훼손될 경우도 없잖아요. 있을 것 같은 생각이 근데 들어요. 그게 오래 그냥 몇십 년씩 하니까 예, 그게 그런 건 일체. 버린다는 건 100의 1%도 버린다고 하면 생각은 해요. 아 그래요? 야 이거 뭐 우리가 물려받은 오래된 것들, 그 속에 담긴 가치를 누구보다 소중하게 여기고 몸을 바쳐 그 가치를 지켜온 배첩장 홍종진.
틀려요. 다 달라요. 예. 이 붓본 게 다 필요하신 이번 거예요. 야행에서는 그의 작업 영상과 배첩 작품을 전시한다고 합니다. 그 붓도 길이가 크고 작고 털도 더 많은 것도 있고 적은 것도 있고. 청주문화재 야행에서 선보일 또 하나의 충청북도 무형문화재 청주 신선주를 만나러 갑니다. 박준미 명인은 청주 신선주의 제조 기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대한민국 식품 명인으로 지정됐는데요. 집안 대대로 내려온 비법을 선친께서 물려주셨다고 하네요. 옛날에 우리 할머님이 시골에서 담그시는 거 그대로 오시네. 네. 이게 어떤 술이에요? 저희 청주 신선주는 저희 그 한영박 씨 집안에서 지금 그 500년 이상 내려온 그 종갓집 가양주예요. 맛도 볼 수 있어요? 예. 그럼 와. 밀누룩과 10가지 약재가 들어가고 모든 재료는 직접 농사지은 거라고 합니다. 500년 전통의 맛 과연 어떨까요? 야, 자꾸 땡기네. 야,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 고소하다고 맛도 있고 이게 우리 전통주인가 하는 그 생각이 들어요. 남들은 보면 그냥 막걸리라고 하는 건데 이거 막걸리는 아니죠. 그 대중적인 술처럼 금방 해서 이렇게 내보내는 게 아니라 충분한 숙성 과정을 과정, 100일 이상 걸치고서 이제 비로소 이렇게 술로다 내리고 있어요. 제가 보니까 뭐 짜고 누르고 그런 거 뭐가 제일 힘드셨어요? 어렵고. 이제 어렵다고 생각하면 다 어려워요. 그 농사지고 다 이제 법제로도 하는 과정이 걸치고 이거 약재도 하나하나 다 법제를 해서 하고 있는데 이제 시간이 제일 많이 걸리고 하는 게 특히 겨울 같은 때 이제 저 쌀 씻기가 지금은 그나마 이렇게 그 도정을 잘해서 괜찮은데 예전에는 계속 씻을수록 계속 뿌연물이 나오는 거예요. 예. 이 쌀? 예. 이게 이제 100세 한다고 하는데 솔직히 뭐 100번까지는 안 씻지만 그 정도는 씻어야 된다. 이제 그 정도 이제 말씀을 그래요? 하셨어요. 어른들이. 겉에 거 단백질만 많이 뺏겨내는 거죠. 그러니까 예. 이게 하얗구나. 양조장 마당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소주골이 참 이거 반갑네요. 대표님, 네. 저는 오늘 네. 탁주 내리는 것만 이렇게 볼 줄 알았거든요. 근데 예. 제가 오늘 운이 좋았는지 그 술 종류별로 좀 내리는 걸 정말 다 보고 있는데, 네. 예. 그럼 뭘 내리는 거예요? 이거는 그 전통 소주 내리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이제 보셨던 그 술 이렇게 그 내리던 그거는 탁주고요. 네. 탁주를 이제 항아리에다 다시 놓고 여기 용수예요. 용수를 박아서 이렇게 그 맑은 술이 고일 때까지 또 한 달 정도가 걸려요. 한 달? 예, 맑게 되려면 이 약수를 내려서 다시 여기 소주꼬리에다 놓고 이제 가열을 하면 이게 고농도의 알코올이 나와요. 고농도의 알코올이 예, 나온다. 중류주라고도 하고 전통 소주라고도 하고요. 중류주, 일명 소주. 예. 아이고, 어서 오세요. 완전 저는 무슨 풍류객들 신선 노름하는 것 같네. 아이고, 참. 이게 지금 여기서 그게- 내린 예. 중류 소주고요. 아, 그래요? 예. 42도. 42도? 예. 조금만. 이게 또 금방 깨요. 약재가. 예. 와! 김 부장하고 우리 감독들 우는 거 보세요. 저 양반이 더 마실 수 있을까? 잠깐만. 아주 시조가 저절로 나오랬다. 이거 한잔 먹으니까. 하늘이 높다 대 태산이 높다 대 하늘 아래 메이로다. 아주 그거 딱 이만큼 먹었는데 딱 그 시가 딱 나오네. 시조가 그냥. 이거 정말 이 술이 저기서 지금 저렇게 나오고 있는 거 아니에요? 네. 저기 시간은 얼마나 걸려요?
약주 뜨기까지는 거의 6개월 정도 지나고 도수 때문에 약간 찌르는 맛이 있어갖고 이제 그거를 좀 잠잠하게 해주려고 1년 숙성을 시켜서 또 내보내요. 예. 그래야지만 이렇게 처음에 드실 때는 이제 도수가 있어서 좀 독한 것 같아도 좀 이렇게 속이 편안해요, 이 술이. 약재가 들어간 술이라. 예. 가양주 문화를 꼭 되살리겠다는 박준미 명인. 선친의 양조장에서 그대로 옮겨온 항아리와 기둥에서도 그녀의 신념이 잘 드러납니다. 이번 가을에 그 청주문화재 야행에도 네네. 또 이 전통적인 신선주를 맛볼 수 있고 뵐 수 있을까요? 그 자리에서? 네, 제가 지금 해마다 지금 5년째 청주 문화재 양행을 하고 있는데요. 네. 올해도 그 원도심 빈 상가에서 그 저희 술 제작 과정과 이제 공개 시연 이런 거 공개 하고, 시연. 예, 공개 시연도 하고 전통 방식으로 물론 하고 있고요. 시음도 뭐 지금 코로나 때문에 모르겠지만 어쨌든 가능하면 시음도 시민들한테 같이 해드리고 있어요. 예. 청주문화재 야행에서는 더 많은 무형문화재를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우리의 전통문화를 지켜가는 살아있는 문화재입니다. 온라인 콘텐츠를 통해서라도 무형문화재의 가치가 잘 전달됐으면 좋겠습니다. 청주의 근현대 역사가 담겨있는 원도심. 여기는 중앙동입니다. 대를 이어 살고 있는 토박이들이 많다는데 신기하게도 동네 기록관이 있어요. 청주문화재 야행에서 빼놓을 수 없는 코스라는데, 자, 궁금한데요. 함께 둘러보시죠. 이게 뭐예요? 여기 무슨 화가들 사나? 뭐 그림들이 많이 걸려 있네. 근데 이제 이쪽 중앙동 지역이 근현대 건물들이 되게 많아요. 역사적인 건물들이. 그래서 우리가 기록을 어떻게 할까 의논을 했다가 그림으로 한번 우리가 기록을 남겨보자. 이렇게 해서. 여기에서 제일 연로하신 글이 요 그림 같은 요 그림이에요. 예. 이거? 예. 굉장히 오래된 또 이 서점이에요. 서점? 서점. 예. 우리가 사진으로 기록을 남길 수도 있고 무슨 영상으로 남길 수 있지만 드로잉은 개개인이 가진 그 감정을 그 건물이나 대상을 보고 이렇게 내가 그때 그 감정을 그릴 수 있기 때문에 너무나 다르게 나타나더라고요. 그렇네요. 예. 그럼요. 이제 드로잉과 다른 형식의 기록물도 있는데요. 청소년들이 동네 어르신들을 찾아다니면서 궁금한 것을 물어보고 있답니다. 기록물을 살펴보니까 입가에 슬며시 미소가 번집니다. 어떤 놀이를 했을까? 우리는 게임을 하는데 야, 이거 재밌겠네 보니까. 네네. 여자분인데 네. 양잠 선물 직판 홍보관 이름이 가게가 예. 상호가 이쪽 지역이 옛날에 잠업이 굉장히 유행했었대요. 뽕나무밭. 네네. 즐겨 듣던 노래는 네. 이 뭐야? 디스코라고 디스코 음악을 되게 즐겨 디스코라는 거 60대니까. 네. 빨리빨리 춤. 선생님 잘 그렇죠? 추시잖아요. 그죠? 그럼 내가 춤으로 먹고 사는 사람이다. 그 시간이 세월이 흐른 후에 네. 이게 좀 많이 하나의 역사가 되는 거네. 그럼요. 그죠? 예, 그럼요. 그렇죠. 예. 이렇게 이제 쌓인 이 기록물을 저희가 쫙 모아가지고 나중에 책으로 이렇게 또 책으로 만든다. 예, 책으로 또 만들고 안에도 또 다른 공간이 처음에는 있어요. 작은 도서관으로 출발을 했는데 지금은 동네 사람 누구나 와서 차 마시면서 정답을 나누고 다양한 방법으로 기록을 남기는 특별한 공간이 됐답니다. 맞아요. 이렇게 해서 이런 공간들이 있습니다. 도서관도 봤고 네. 또 기록관도 봤고 또 이제 책도 보고 그랬는데 이런 건 누가 이런 계획을 하셨어? 이런 거 하자고? 작년에 청주가 그 법정 문화 도시로 이게 딱 정해졌어요. 청주는 직지라고 아시죠? 직지. 예, 직지 심체요죠. 예. 그걸 보유하고 있는 기록의 도시거든요. 그래서 여기다가 기록을 하는 동네 기록관을 만들자라고 작년에 시작이 된 거예요. 어떻게 보면 한 사람의 기록이요. 그 시대를 관통하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일기를 쭉 30년 썼는데 그걸 보니까 그 시대를 다 관통하는 내용들이 다 들어있더라고요. 진짜 이거 네. 컨셉도 좋고 네, 네, 아이템이 네. 기발한 아이템이에요. 너무 좋아요. 네. 평범한 시민들의 역사가 담긴 기록관을 나오니 청주라는 도시에 역사가 담긴 공원이 있습니다. 아까 중앙동 그 옛날에 기차역이 있던 자리를 옛 청주 역사 공원으로 조성을 했는데요.
청주문화재 야행에서 근현대로 가는 시간 여행의 중심지라고 합니다. 아, 그대로 재현해놨어요? 네네네네네. 아, 네. 그러니까 딱 보니까 적산가옥에서 일제의 냄새가 조금 나요. 그렇죠. 그러니까 모습이. 1921년 일제강점기 때 그렇죠. 청주역이 개통이 되었으니까 으흠. 아무래도 풍기는 것이 또 예, 그런 그쪽 냄새가 나요. 네네. 그럼 그때 이 주변의 풍경이 네. 그때는 어땠을까 궁금해요. 이런 게 없었겠죠, 뭐. 그렇죠. 풍경 어때가? 여기가 청주의 중심이다 보니까 네. 청주 사람들이 여기 와서 모임도 나누고 또 행사도 하고 집회도 나눴던 네. 청주역 광장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주위의 상점들이 사람들로 북적이다 보니까 아, 이쪽 거리가. 굉장히 많이 발전을 했죠. 예. 그래서 물건도 실어 나를 수 있는 마차 골목도 따로 생겼고, 아. 네, 또 물류 창구도 생겼어요. 그래서 예. 그때는 여기가 굉장히 활성화가 됐던 그렇겠네요. 그런 곳이었죠. 어. 예. 이에 청주 역사를 복원하면서 기찻길도 놓았는데요. 철길 따라 걷다 보니까 중앙동에 청주역이 있었던 그 시절로 가게 됩니다. 이게 역으로 진입하는 네. 철로 같아, 그죠? 네. 어. 여기는 이제 옛날 상점들. 가게들, 네. 탁주스인데. 네. 그런 것들을 이렇게 재현해 놓느라고 짧은 거리지만 해 놓은 것 같습니다. 네. 이야. 이야, 열차 타기 위해서 또 기차표를 끊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가만 있어봐요. 네. 저기 여학생이 좀 졸고 있는 거예요. 뭐 열차를 네. 기다리고 있는 거야. 기차를 기다리다가 꾸벅꾸벅 졸고 있는 모습 아, 같아요. 이야, 안 됐네요. 보이죠? 네. 여기 좀 보세요. 영무원. 네, 영무원 이제 마스크도 썼잖아요. 이야. 네, 그래서 코로나 시대이기 때문에 저렇게 센스 있게 마스크를 쓰고 표차를 확인하고 있는 것 아주 같은데요. 그 옛날 그 역사를 똑같이 네. 이렇게 재현해 놓으니까 네, 여기서 사진도 많이 찍겠어요. 포토존 같아요, 여기가. 많이 쉽죠. 그렇죠? 네. 어. 근데 선생님, 예. 저기 뭐야? 쳐다보세요. 기차가 달려. 아유, 열차 빨리 들어가세요. 여. 야. 이에 청주 역사 내부는 전시관으로 꾸며 놓았는데요. 철도의 역사와 추억까지 볼거리가 많습니다. 여기 보세요, 이렇게 일부인. 그때 이제 도장, 기차표에 도장을 찍는 일부인. 그렇죠, 예, 그렇죠. 그런 것들도 전시되어 있고. 검표. 청주에 기차가 들어온 후 그동안의 변화상을 알아볼 수 있는 전시 공간입니다. 이거 왜 바뀐 거예요? 여기 보니까 이제 청주역이 세 번이나 바뀌었어요. 네, 맞아요. 그 철길도 좀 복잡하게 생겼는데. 네. 근데 무슨 뭐 바뀐 이유가 있어요? 왜 바뀌었어요 또? 네, 있죠. 원래는 1921년부터 1968년까지 네. 47년간 이곳에서 철길이 운행이 되었거든요. 이곳에서. 네. 그러다가 인구가 많이 늘어나고 예. 과밀 현상이 일어난 거죠. 그러니까 도시를 재정비하려고 오암동으로 잠시 이전을 했는데 철길도 직선화 사업이 있었어요. 그래서 외곽지로 빠졌는데 지금의 흥덕구 정봉동으로 예. 청주역이 옮겨가게 되는데 현재도 그곳에 청주역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직선으로 여기 청주 시내를 관통하지 않고 외곽지로 빠져나가는 그런 철도선 체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주역이 세 번을 바꿨다. 옮겼죠. 네, 그런 이유 때문에. 네네네. 아. 네. 전시관 한편에 조치원과 충주를 오가던 열차도 재현해 놓았습니다. 요 정도면 요거 비둘기호쯤 되겠죠, 이거. 야, 진짜 열차가 달리니까 차창 밖으로 네. 이런 논과 밭이 다 보이잖아요. 산도 보이고요. 전봇대도 보이고. 이곳에 노년의 어른들은 여기 와면 꼭 그런 말씀을 하셔요. 무슨 말? 내가 기찻간에서 이렇게 손뼉 치면서 노래 부르고 이야기 여행하면서. 나누고 그렇게 했다고 하면서 네. 또 이렇게 달걀에 톡 쏘는 사이다가 이게 근데 뭐가 미는 거야? 여기 뭐 팔아요? 선생님 한번 잡숴보셔요. 이거 삶은 계란 파는데 네. 이게 얼마씩이에요? 차도 팔고 그래서 이제 어른들이 여기에 앉아서 옛 추억을 회상하는 예. 그런 어떤 아날로그 감성을 느끼기에 충분한 그런 그리움의 공간이 아닐까 생각을 해요. 네. 아주 좀 오밀조밀하게 네. 아주 잘 꾸며놓으셨네. 열차가 오고 있습니다. 아, 네, 그러네요. 열차가 오고 있습니다. 열차가 선생님 쪽으로 가고 있어요. 안 서네? 와. 네. 또 샀군요. 섰습니다. 엉뚱한 데 서네요. 자, 이번 가을에는요. 네. 그 청주문화재 야행에서 네. 이번 이 전시관 이 근처에서 행사가
열리나요? 야행리사요. 네. 네, 밖에는 거리를 예전에 상점처럼 이렇게 꾸며놓고 예. 포토존을 만들어놔서 사진도 찍을 수 있게. 사진 찍을 수 있게. 네, 해놓았고요. 예. 또 공예예술 체험도 같이 즐길 수 있게 해놓았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 안도 보고 역사 밖 공원들 걸으면서 그 포토존도 감상하면서 할 수 있습니다. 중앙동의 밤길을 따라 야행은 계속 이어지는데 해설자님한테 잠깐 쉬어가자고 했더니요. 여기로 안내하시네요. 그런데 뭔가 이상해요. 목욕탕 간판이 걸려 있어요. 아이고 최 조사님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팀장님 되세요? 네 그렇습니다. 이거 무슨 카페인데 웬 목욕 타올이 여기 걸려 있고 여기는 목욕 이게 낙한데? 예, 이게 33년 동안 예. 손님들이 실제로 이용하던 그런 옷장이에요. 이게 그 옷장이에요? 예. 그럼 없으시죠? 나무로 만든 열쇠고리를 하신다면 연배가 좀 되신 거죠. 버리면 그만인 소품들을 남겨두었다가 이렇게 펼쳐놓으니까 끊임없이 추억담이 쏟아집니다. 와, 이거 무슨 목욕탕 아니야 그대로? 이거 온탕, 냉탕. 야, 물만 뺐지 뭐 그대로 있는데. 야, 이거 아주 변신도 큰 변신이네. 어떻게 또 이렇게 개조를 하시려고 생각을 하셨는지 모르겠네. 이게 이제 건축계의 거장이라고 할 수 있는 김수근 선생님이라고 계세요. 네네, 이거 유명하죠. 그분의 이제 마지막 작품이기도 하고 또 저희 선친께서 저희 어머니에게 한갑 선물로 이 건물을 지어서 드린 거예요. 한갑 선물로? 한갑 선물로. 야, 대단히 잡아주시구나. 예, 그때 그래서 돈만. 이제 그 의미가 있는 거를 두신다는 거는 그분들에 대한 예의가 아니기도 하고 그렇겠네요. 또 많은 이 건물을 아끼고 사랑했던 분들한테 그건 재짓는 것 같아서 네. 보시다시피 구조라든지 이런 거를 거의 그대로 두고 이게 이제 카페로 만든 거예요. 그럼 이 안에서 커피 마시려면 이 커피 이거 들어가야 돼? 들어가야 됩니다. 야, 여기는 앉아서 샤워하던데, 때를 밀던데. 맞지요? 네. 이거 그대로 남아있네. 그대로 있고요. 어떻게 이렇게. 원형을 보존을 해보려고 꽤 노력을 한 거예요. 이건 뭐 때밀이 타올. 타오르니. 그냥, 아니 여기 유리로 된 거는 예전에도 그대로 있었던 건가요? 예, 그대로입니다. 그대로인데 이제 습사운화이기 때문에 네. 그 안개가 많았어요. 네. 그래갖고 이게 유리로 타일로 이렇게 시공을 한 거예요. 습사오나. 습사운화. 예. 그 차를 마시려고 했는데 왜 누가 이거 옷 벗고 여기 뭐 하고 있는 거야? 이 사람이 이거. 뭐 웃기네 이거. 이 남이 찻잔에서 사우나 하고 있는 거야? 야, 이거 아이디어가 기가 막히네. 목욕탕에 딱 떨어지는 컨셉이잖아요. 그래요? 예, 아직도 안 나오고 싶잖아, 놈이. 좀 앉아있어. 아직 앉아있어. 좀 더 있다 나가. 알았어. 그리고 이 계란은 무슨 비빔밥 먹는 것도 아니고 왜 어디 계란을 어디다가 갖다 놓으셨어? 그 목욕탕 어디를 가나 네. 찐 계란, 구운 계란을 팔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저희는 여기 오시는 손님들에게 서비스를 드리고 있어요. 그럼 사장님 처음에 방문하는 분들이 이 광경을 보고 어떤 반응을 보여요? 사실 그 대한민국에서 네. 목욕탕을 이렇게 오랫동안 하던 곳에 카페를 한 게 아마 저희가 처음일 거예요. 그래서 고민을 많이 하고 했어요. 이게 과연 반응이 어떨까. 그런데 사실은 이걸 문을 열고 나서 오는 손님들이 와, 야, 대박이야. 그 반응이 아주 뜨거웠어요. 그래서 저도 사실 내심 놀랐어요. 아무튼 새로운 아이디어. 아주 깜짝 놀랄 일이에요, 보니까. 그래서 저는 사실 사람들한테 이런 얘기를 하고 싶어요. 이게 어떻게 보면 33년 동안 해갖고 이제 목욕탕이 차츰차츰 쇠퇴돼갖고 잘 안 될 때거든요. 그러니까 다 낡고 허물고 사람들한테 외면받을 때 생각을 좀 바꾸면 새롭게 이렇게 사랑받을 수 있지 않나. 그래서 그 사람들한테 그 얘기를 해주고 싶어요. 끝은 새로운 시작이다. 이런 얘기를 저는 꼭 하고 싶어요. 끝은 새로운 시작이다. 중앙동의 소나무길. 원도심의 상권을 되살리기 위해서 차도에 나무를 심고 갖가지 조경을 더해서 보행 전용 도로를 만들었습니다.
야, 이 거리는 차가 안 다니니까 이렇게 네. 너무너무 좋아요. 예, 어? 그래도 응. 몇십 년 전만 해도 네. 여기가 시내의 중심 번화가였어요. 아, 그래요? 네, 그런데 2000년도 들어서면서 사실상 신도시가 생겨나기 때문에 이 원도심은 폐쇄되다시피 했어요. 네. 예, 그래서 차 없는 거리를 만들어 놓고 이러다 보니까 청춘 남녀들이 선호하는 핫플레이스 거리가 되어 버렸어요. 아, 네. 그럼 이번 가을 야행 때 네. 이곳에서 무슨 이벤트나 재밌는 거리가 무슨 즐길 거리가 또 열립니까? 네, 있죠. 뭐예요? 저기 성안길 읍성길에서부터 네. 철당간 중앙공원 청주시청 제2청사를 하고 이쪽으로 오는 길이거든요. 예. 그래서 청주 옛 공원까지 가는 길목에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프리마켓이 열리고요. 프리마켓. 네. 야, 또 복잡하겠구나. 네, 전시도 하고 또 공연도 하고 시연도 하고 야. 체험도 할 수 있는 공간을 이제 여기에서 할 수 있게 예. 예정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청주 야행의 매력 포인트는 밤길을 걸으면서 원도심의 이야기, 역사 이야기를 듣고 네. 또 이렇게 보면서 즐기는 그런 것이 매력이 아닐까 이렇게 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번에 행사 때 오시면은 네. 볼거리들이 많으니까 네. 아주 흥미진진하겠어요. 그렇죠. 그죠? 예. 네. 그래서 저는 이 방송을 통해서 전국적으로 많은 분들이 도대체가 청주 이 문화재 야행이 어떤 곳이야 라고 호기심에 좀 찾아와 주셨으면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아마 좋은 일이 생기실 거예요. 네. 달빛을 벗삼아 청주 읍성 속 깊은 밤길을 걸었습니다. 우리는 지금 사람이 그리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요. 청주 읍성 속에는 구수한 사람의 향기가 진동하고 있었습니다. 자, 역사 따라 문화 따라 밤길을 걸어온 청주의 여정, 시청자 여러분 어떠셨나요? 잘 보셨습니까? 네? 아, 고맙습니다. 자, 이번 가을에 펼쳐질 청주문화재 야행, 아주 볼거리가 많을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그동안에 청주라고 하는 이 보물창고에 숨어있던 이 재미있고 다양한 즐길거리를 다 끄집어낸다고 하니까 아주 늦은 시간까지 실컷 노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청주문화재 야행 기대하셔도 좋습니다.